안녕하세요. 하피스 성현지 원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약간 아카데믹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아리에 대해 관심이 있고 종아리 시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봤을 만한 질문인데, 예전에 종아리 퇴축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하피스에서는 종아리 신경 성형술 캔을 하고 있고요. 이 두 개가 뭐가 다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거든요. 기존에 했던 종아리 퇴축술과 하피스에서 하는 종아리 신경 성형술이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아리 퇴축술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1990년도 후반부터 나왔던 방법인데, 종아리 안쪽에 알통이 있잖아요. 그 알통으로 가는 신경을 없애는 게 종아리 퇴축술입니다. 퇴화해서 축소시키겠다. 영어로는 아트로피라고 하는데, 트로피라고 하는 건 부피를 얘기하는 거고, A는 영어에서 없다 뜻이잖아요. 부피를 완전히 없애겠다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럴 방법은 당연히 안쪽 알통에 국한해서 할 때만 할 수가 있어요. 안쪽 알통도 퇴축해버리고 바깥쪽 알통도 퇴축해버리고 바깥쪽 가자미근도 퇴축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걷거나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쪽 알통과 바깥쪽 가자미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안쪽 알통만 없애겠다는 개념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안쪽이 이렇게 오목하게 파여 보여요. 그리고 바깥쪽이 이렇게 불룩하게 나와 보여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도상발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양이 처음에는 알통이 없어져서 영구적으로 좋으나 10년, 20년이 가게 되면 모양이 틀어져서 더 휘어 보이는 자연스러운 형태가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그걸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종아리 신경 성형술은 안쪽으로 알통으로 가는 운동신경과 바깥쪽으로 가는 운동신경과 바깥쪽으로 가는 가자미 운동신경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신경의 흐름만 줄여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양이 밸런스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안쪽의 알통을 퇴축했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마찬가지로 안쪽의 알통은 오목하게 들어갈 수 있겠으나 바깥쪽이 커지겠죠. 올해 4월 달에 시술한 분이시고 안쪽 알통도 적당하게 줄이면서 바깥쪽에 신경을 더 많이 썼기 때문에 모양이 더 고다 보일 수가 있고 이 폭이 좁아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이 사진처럼. 그래서 종아리 신경 성형술은 지금 종아리 성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업그레이드된 버전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시술을 할 때 근전도 시술도 하고 있지만 초음파를 보면서 신경의 주행을 보면서 남겨질 신경은 남겨놓고 약간 정리해야 될 신경은 정리할 수 있는 초음파 기계를 같이 활용하면서 시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모양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한 편 가지고 여러분들은 종아리 퇴축술과 종아리 신경 성형술이 무엇이 다른지를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종아리 퇴축술도 보상 근육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렇다면은 종아리 신경 성형술 같은 경우는 보상 근육이 더 생겨서 생긴 부작용은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왜냐면 각각의 신경을 조금씩 다 남겨놓기 때문에 마라톤을 한다든지 등산을 너무 빡세게 한다 그러면 약간 커질 수 있겠습니다만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진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형태대로 살짝 늘어나는 정도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제가 열심히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영구적인 걸 바란단 말이에요. 작년인가 상담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은 영구적인 걸 원하셨어요. 그래서 칼로 째고 신경 절제술을 받았는데 그분이 저번 달에 저한테 진료를 받으러 오셨어요.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 근데 제가 더 이상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애프터 보시면은 자국이 많이 남아있죠. 이렇게 퇴축도 제대로 안 됐어요. 약간 더 남았거든요. 근데 이게 얼로 펼쳐질지는 아직 시술한 지 한 5, 6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시기 때문에 이분은 나중에 1년 뒤에 한번 제가 다시 봐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게 너무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이 근육들은 다 있어야 할 근육들이거든요. 이 정도 해드려도 더 얇게 하고 싶고 더 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과유불급이다. 우리는 남김의 미학을 추구해야 합니다. 캔 신경 성형술 저희 하피스에서 처음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어떤 내용에서 갑자기 이렇게 신경 성형술을 시작하게 됐는지. 안쪽 알통을 약간 남기다 보니까 사람들의 요구가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때까지는 바깥쪽 비복근하고 가자미근은 이제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이걸 어느 정도 줄여야 할까
괜찮을까, 모양이 잘 나올까 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었는데, 어떤 환자분께서, 원장님은 좀 냉기시는 분이시잖아요. 저는 원장님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의서 쓰고 각서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우연치 않게 이제 맞아 떨어진 거죠. 오히려 안쪽의 알통보다는 바깥쪽 근육들을 더 많이 줄여놓을 때 우리 한국인들의 체형에는 더 고다 보일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 계속 발전하고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시술이 이루어져서 이게 정립이 딱 된 상태이죠. 그럼 지금의 신경 성형술은 거의 완성형에 가깝다고 봅니다. 더 이상 발전은 없을 것 같아요. 종아리 신경 성형술의 이제 끝을 다 본 거죠, 이제는. PD님도 이렇게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우리 PD님도 4년 전에 수술했는데 지금 운동하고 잘 다니잖아요. 물론 근육이 좀 생기긴 했죠, 약간은. 하지만 그거는 있어야 될 근육이고,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그걸 좀 더 줄이고 싶다? 얼마든지 터치업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종아리 신경 성형술, 초음파, 유도, 근존도 도움을 받는 이 종아리 신경 성형술이 종아리를 이쁘게 만드는 가장 최신의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셔도 되겠습니다.